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고추 농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 텃밭은 이제 본격적인 고온기를 맞이하며 수확을 마쳤습니다. 수확 후 고추나무가 한결 가벼워지고 여기저기서 해고춧가루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걱정이 생기실 겁니다. 6월과 7월에 괴롭혔던 담배나방이 8월이 되면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탄저병에 걸린 고추가 한두 개씩 보일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의 영향으로 뿌리 활력이 떨어지며 잎의 색이 변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8월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손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피하시면 수확량은 다소 줄더라도 9월과 10월까지 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그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확을 마친 후 밭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8월 탄저병과 담배나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요즘 잎이 노랗게 변하고 뒤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해결책을 다뤄보겠습니다. 텃밭에서는 이 증상 저 증상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한 군데만 살펴보면 고추 농사가 어렵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올해 고추 농사 8월에 무너지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올해 8월만큼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확을 마친 후 본격적인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맹물 관수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해오던 방법인데 확실히 후반기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물만 3일 동안 저녁마다 주었습니다. 고추 300주에 1톤짜리 물탱크로 하루 한 통씩 3일이면 총 3톤입니다. 왜 물만 줬냐고요? 여러분도 고추를 빨갛게 익히기 위해 다양한 성분을 주셨을 테고 그동안 칼슘과 붕소 등 여러 비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땅속에는 작물이 먹고 남긴 찌꺼기와 염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세척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넣어도 뿌리가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을 씻어주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어설프게 조금 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랑까지 젖을 정도로 흠뻑 주셔야 합니다. 제 밭은 마사토라 물이 잘 빠지지만 흙이 무겁고 물 빠짐이 나쁜 밭이라면 하루 걸러서 두세 번 나눠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비워졌다면 다시 채워주셔야 하는데 이때 집중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순머지가 오는 시기입니다. 염을 씻어내셨다면 액비를 주기보다는 뿌리 활력과 생육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을 우선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작은 뿌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모든 증상과 원인을 지상부에서만 해결하려는 것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입히는 작업입니다. 제 밭은 수확이 끝난 후 마디 아래쪽으로 입히며 장가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고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무가 한결 가벼워지고 약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대입니다.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지만 수확이 끝난 중단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몸이 의지할 때가 있다고 느낄 때 키를 훌쩍 키우고 반대로 흔들리고 불안함을 느끼면 스스로 성장을 늦추게 됩니다. 텃밭을 보시면 유독 지지대 옆에 있는 고추들이 다른 모종보다 키가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난 중단부를 최대한 잡아줘야 고추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8월에도 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추근 중간거리를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 요즘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점점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뿌리 양분도 공급하고 중단부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다면 이제 위로 올라와 고추 상태를 한번 봐야 합니다. 8월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순머지입니다. 고추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순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추 꼭대기 성장점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마디마다 고추가 크든 작든 달려있고 꽃이 피어 있거나 꽃망울이 맺혀 있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삐뚤하거나 짜리몽땅한 고추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온기로 인해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이런 고추는 커지지 않으니 아깝다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제거해서 정상 고추들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수확이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탄저병균은 흙 속이나 밭에 떨어진 병든 고추 썩은 잎의 잔재물 속에서 살아가다가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아래쪽 잎과 고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불필요한 하단부 잎을 제거해 온 겁니다. 비바람이 옮기는 길을 차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지 못하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 손입니다. 수확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장갑을 끼고 자연스럽게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며 고추도 만지며 전체 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그루에 있던 균이 밭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게 되는 겁니다. 첫물, 두물 따고 나서 탄저가 터지는 농가가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추 수확이 시작되면 피할 수 없었던 현상인데 하단부 잎을 전부 제거했지만 수확 후 나무 두 그루에 탄저가 왔습니다. 그동안 자연적으로 옮기는 탄저균은 막았지만 수확이 시작되면서 사람 손이 옮기는 탄저균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에 탄저병을 방지하려면 고추 수확한 날은 반드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정상 방제를 하루 미뤘는데 저처럼 하루라도 미루면 수확 시기에 숨어있던 탄저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저에 걸린 두 나무를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지금이 7월이라면 저도 방제로 힘을 쏟았을 겁니다. 하지만 8월은 다릅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한두 그루를 살리다 보니 밭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몇 그루를 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추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처럼 수확이 시작되고 탄저가 발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고추밭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확 후 방제를 하실 때 농약 따로 뿌리고 연면시비 따로 하지 마십시오. 생육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다면 같이 희석해서 한 번에 끝내셔야 합니다. 이 더위에 매일같이 분무기를 2번 들고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차피 한번 나가실 거라면 같이 넣어서 한 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탄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배나방과 총채벌레는 8월부터 가장 기승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건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제 간격을 5일 이상 넘기지 않으시고 고추 몇 개를 내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개체수를 조절해주면 9월, 10월까지 충분히 수확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8월에 오는 것들, 탄저도 담배나방도 총채도 모두 방제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총채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채벌레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 방제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잎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고추 상단부의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양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질소부터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잎맥은 그대로 초록색으로 살아있고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해 있다면 이는 병이 아니라 철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랗게 변한 것이 아니라 무늬가 생겼다면 이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잎에 누가 물감을 툭툭 찍어 놓은 것처럼 노란 반점이 박혀 있거나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여 얼룩덜룩하다면 이는 잠시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은 성격이 고약합니다. 이를 그냥 두시면 새순이 하얗게 변하면서 성장이 멈춥니다. 꽃을 피우고 계속 자라야 할 때 그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철이 부족할까요? 우리나라 밭에는 철이 이미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장맛비가 며칠간 이어지면 뿌리가 물에 잠겨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뿌리가 숨을 못 쉬면 빨아들이는 힘이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철은 가장 먼저 문제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급한 불부터 끄는 것입니다. 미량 요소를 잎에 직접 옆면 시비로 뿌려 주십시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원인은 이제 뿌리가 막혀 있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앞에서 염을 씻어내고 뿌리 활력을 챙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가 다시 빨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밭 돌아보시면 잎에 갈색점이 박힌 것들도 보이실 겁니다. 이는 흰 별무늬병 또는 세균성 전문입니다. 이 역시 장마가 끝나고 고온 다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옆집 밭은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는 미룰 게 아니라 보이는 즉시 약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고온기에 농약만 넣지 마시고 뿌리 활력이나 연속 착과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약에 이런 걸 섞으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빨간약 아시죠? 그 빨간약의 주성분이 요드입니다. 모두나라는 제품이 바로 그 요드를 주성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제품은 뿌리 발달도 돕고 양분 흡수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농약과 함께 옆면으로도 사용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통 다 쓰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착과량이 뒤처지지 않고 연속 착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미뤄뒀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의 고추밭에서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시나요? 누구나 수확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테고 탄저나 순머지가 올까 걱정하시겠죠? 저도 작년보다 많은 수확을 바라긴 하지만 8월에 가장 걱정되는 것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바이러스입니다. 고추잎에 보시면 노란색 물감처럼 무늬가 생기거나 성장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양분이 부족한 건지, 총체 피해를 입은 건지, 물이 부족한 건지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일 경우입니다. 탄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단부의 잎을 제거하고 수확 후 방제하고 담배나방이나 총체벌레도 간격을 좁히며 방제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스머지나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은 오늘 소개한 대로 땅속염 제거하고 뿌리 활력을 올리며 미량 요소나 미네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힘들게 키운 고추밭을 그냥 엎어버리고 끝내실 건가요? 옛말에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라는 말이 있었죠. 8월은 고추 바이러스만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다양하여 초기에 손을 써야 하는데 대부분 밭에 퍼져야 판단할 수 있어 한 해 농사를 끝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두나라는 제품은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지역 농협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연속 착과의 수량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제품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닙니다. 사람도 기운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죠.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이런 시기를 버텨낼 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밭으로 돌아와 영상 만드는 사이에 제 고추밭은 벌써 4차 수확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체감 온도가 34도에서 36도에 육박합니다. 순머지가 왔는지 아니면 꽃이 계속 피고 수정이 되면서 연속 착과가 이루어지는지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을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고추 재배는 바이러스 관리를 해주시면서 고추의 뿌리 활착과 생육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후반기 수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추 재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전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기에 고추에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잘 재배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